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2023년 8월 7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가 지난 주말 터져 나왔습니다. 김은경의 시누이라고 밝힌 김진아 씨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런 스토리인데 물론 일방적 주장이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 김진아 씨는 김은경의 모든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데 이 시누이 김진아 씨가 이런 폭로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지난주 김은경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노인 비하 발언으로 사과를 하고 당시에 대한 노인회를 찾았죠. 이 자리에서 김은경 위원장은 자신은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은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시누이라는 사람은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 김은경은 한 번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 적이 없다. 오히려 18년간 온갖 협박과 악담을 냈고 결국은 시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긴데 그 내용이 정말 이건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매우 긴 글인데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김은경 씨는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고 살다가 둘이 독일 유학을 떠납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 시부모님이 도맡아 키워주셨습니다. 둘이 유학을 갔다가 남편이 먼저 귀국했고 김은경은 남아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상당 시간 이 시댁에서 이 독일 유학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죠. 시아버지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이 귀국해서 이 아버지 밑에서 함께 이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이 김은경 씨가 돌아온 이후에 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화가 있었는지 2006년에 이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살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시부모님 정말 시름시름 앓다가 몇 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그 후에 이 시아버지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 이 김은경 씨가 한 행동인데 거의 재산을 빼돌리다시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아버지 명의의 사업체가 어느 날 보니까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이 사업체 명의가 김은경의 동생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이에 대해서 시아버지가 항의를 했지만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김은경에게 당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보면 이 남편의, 그러니까 시누이의 오빠, 이 오빠의 죽음도 김은경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이후에 충격을 받은 이 시부모님도 김은경 때문에 충격받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거의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런 스토리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오늘 또 김은경의 큰 아들이 반박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긴 글이라서 중간부터 한번 보시면 단적으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고 돌아가시면서도 쉬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돌아가신 분들을 욕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어렵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미한 지 20년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보통 사람입니다. 조금 덧붙이면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미주 한국일보 컬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이 김진아 씨 얘기입니다. 시누이. 김은경은 1992년 제 오빠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부부는 공부를 위해 독일 유학길에 올랐고 아이는 저희 부모님이 맡아 키우셨습니다. 오빠가 먼저 귀국해서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배우고 김은경은 마나임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에 귀국했지요.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공부하는 아내를 위해 독일로 돈을 보내고 아이를 부모님과 키우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어요. 귀국 후 대학교 강사라는 기회를 갖고 그 뒤로 교수라는 명함을 얻게 되었는데 오빠의 재력과 양육에 도움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고 그 당시 부부는 자랑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희 부모님은 대를 이어야 하는 손주라며 최고의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셨고 공부하는 며느리에게 힘내라는 손편지를 셀 수 없을 만큼 보내셨습니다. 박사학위를 당당히 받고 귀국한 김은경은 학교 일이 바쁘다며 시댁일에 등한시하더니 손자까지 길러주신 시부모님과 갈등이 심해졌고 말끝마다 60세가 되면 이혼할 거라는 말을 공공연히 흘리며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건은 2006년 1월에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자신의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집에 아이들과 아내가 같이 있고 초저녁이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우리 가족은 부검을 원했지만 아내인 김은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은경이 묘사한 그날의 상황은 오빠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워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침이 내 무릎에 흐를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지만 사고가 있은 직후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겨우 서너 살이 된 둘째 아이의 반응은 엄마랑 아빠가 막 싸웠어.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어. 자, 어떤 말이 진실일까요? 그 당시 오빠의 경제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친정 아빠는 전기 사업을 시작으로 소방과 관련된 특허를 9개나 가지고 계셨고 자, 이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굉장히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죠. 자, 특허된 제품으로 승승장구하셨던 참에 오빠의 도움으로 날개를 다셨습니다. 오빠는 그 덕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재산이 불어났고 그 당시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활발하고 사업수단이 좋은 덕에 경제적으로 가정에 충분한 부를 가져다 주었고 아내인 김은경은 오로지 학업과 강의에만 전념하면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집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다? 200명이 넘는 오빠 친구들이 장례식에 왔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친구가 이렇게 많은데 자살을 한다고? 다음 주에 골프 약속이 있는데 이럴 수가. 항상 웃고 다니고 돈도 잘 쓰는 친구인데 이런 일이? 자식 사랑이 대단한 친구인데 자식 앞에서? 장례식장에 모인 친구들의 한결같은 말로 의심의 꼬리를 이어갔습니다. 절대 믿기지 않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은경은 오빠가 떨어져 죽은 그 순간부터 장례가 끝난 우리가 본 어떤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워 침을 흘리며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을까요?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남편의 사망 선고를 한 건 물론이고 오빠가 타고 다니던 고급차를 바로 처분하더군요. 그리고 그 집에서 아이들과 무서워 살 수 없다며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강남 설의 마을로 서둘러 이사를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어수선한 틈을 타 아빠의 사업체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일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업체는 오빠가 죽기 직전 시아버지의 이름에서 오빠의 이름으로 전환되어 있었고 죽고 나니 곧바로 김은경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법에 호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어찌 손을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워낙 법적으로 잘 아는 김은경이라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도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체를 통째로 빼앗긴 저희 부모님은 어찌 되셨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그것도 그렇게 반듯하게 키운 아들을 잃은 고통도 모자라 두 분이 그동안 땀 흘려 일궈놓은 사업체까지 며느리가 가로채 갔으니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요즘 흔한 노인성 치매가 아닌 한마디로 너무 심한 충격을 심적으로 받아 정신을 놓아버린 거지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셔지고 아버지 또한 기력이 다하셔서 시골로 터전을 옮기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손수, 키우신 귀한 손자의 연까지 끊을 수는 없었기에 명절에 손자의 통장으로 용돈을 넣어주시며 그 끈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명절은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에도 한번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기만한 파렴치한 김은경이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18년을 사시다가 2년 전 어머님을 먼저 보내시고 작년 겨울 끝내 자살한 아들이 너무도 그리운 아버지는 자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가시는 길에 흙 한 줌 뿌리라는 말에 손살을 치며 거절을 한 장본인이 김은경이고, 이번 노인 폄하 논란의 시작이 된 그 아들 또한 눈을 부라리며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흙 한 줌 넣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노인 폄하 사태를 보면서 역시 인간의 본성을 숨길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이 지난 5일 날 올라와서 여기저기 정말 온라인상에 순식간에 퍼졌는데, 자, 오늘 그 큰아들이라는 사람이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반박글을 보면서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것은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즉 시누이의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이 반박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반박글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김은경의 시누이라는 사람의 조카 김은경의 큰아들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로 공격을 하셔서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공간에 밝히고 싶지는 않았던 저의 가족사를 괴롭지만 담담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의 상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경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거실 소파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고 어머니는 무릎 베개를 하며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를 응원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먼저 혼자 안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후에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보다 제가 먼저 창문 밑을 확인했고 불안해하시는 어머니에게 아빠가 아닐 거야 라고 말하며 제가 먼저 내려가서 아버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내려가는 동안 만 3살의 어린 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너무 두려워 옆집에 즉각적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큰 아들이란 사람이 이때 겨우 13, 14살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인데 아니 남편의 시신을 어린 아들이 내려가서 확인한다? 이게 상식적인가요? 자, 계속 보시면 그리고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동생에게 9살까지 숨겼다가 당시 아버지의 부재를 알려야 한다는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동생에게 차마 아버지의 실제 사인을 말하지 못하고 병으로 치료하러 미국에 갔다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도 동생은 아버지가 미국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제 사인을 가족 입으로 말하기 전에 동생이 해당 글을 먼저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외출 중인 동생을 그대로 택시 타고 오게 했고 어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다행히 글을 보기 전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만 3살로 상황도 모르고 격리된 상태에 있던 동생에게 엄마랑 아빠가 막 싸웠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다라는 말을 동생으로부터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시는 것은 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조카인 저나 제 동생에게 큰 잘못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저희를 괴롭히고 싶으셨나요? 할아버지가 외아들인 아버지를 예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손인 저도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할아버지는 고향에 가셨고 저는 수시로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고향에 찾아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18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라는 김은경의 말은 거짓말이죠. 어머니는 제가 할아버지에게도 무심해질 때에도 먼저 할아버지께 전화드리고 내려가라고 독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신 막내 고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코로나 가장 극심한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던 이 딸이 오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각자의 생업이 있고 물리적으로 오고 가기 어려운 상황일 테니 오시기 어렵겠지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 비용, 산일 하시는 분들의 밥값 등까지 고모는 전혀 보태지 않았고 당연히 저희 어머니와 제가 다 부담하는 것을 보고 또다시 마음속으로 고모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들은 부양 책임은 지지 않으시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은 받아 가졌겠지만 저희 가족은 모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사업체까지 다 가진 이유 아닌가요? 그러니 이런 상속 포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자, 계속 보시면 더구나 생전에 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를 저희 어머니가 가로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 회사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집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이끌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글쎄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할아버지가 만든 사업체고 아버지가 그 사업체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걸 며느리 쪽으로 명의를 바꿔준다 스스로? 글쎄요. 저희 어머니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고 두 아이를 키우며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어머니와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부정당하니 너무나 참담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가슴 아픈 가족사가 이렇게 공개되고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참담할 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으로 가족을 공격하는 일은 제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김은경이라는 사람 희대의 악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지고지순한 효부로 보이십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죠. 감사합니다.